네, 안녕하세요. 함동기입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파트 1의 제3장 엑스코드 소개까지 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코코프2DX 게임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파트 1의 제4장 코코프2DX의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재는 이제 57페이지가 되겠고요. 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코코프2DX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게임을 만들 때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인 게임은 처음에 인트로 씬이 있고, 예, 시작하는 그런 게임 회사 타이틀이나 게임의 타이틀 같은 게 나타나는 인트로 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씬이 있죠. 이 메뉴 씬에서 랭킹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시작하고, 네, 여러가지, 친구 관리, 도전 과제, 달성 여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가지 설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메뉴 씬이 있게 되겠고요. 이 메뉴 씬에서 게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레벨에 따라, 보통 레벨에 따라 다르게 씬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레벨 1, 레벨 2, 그 다음 중간중간 컷신이 들어가게 되고, 네. 게임이 끝나면 이제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씬이 있고, 이렇게 게임을 어떤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서 나눌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코코프2DX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더라도 이런 씬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인로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코프2DX 같은 경우 한순간에 하나의 씬만 활성화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렉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디렉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씬을 뭐라고 할까요? 씬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이 디렉터 같은 경우는 싱글턴 패턴으로, 네, 싱글턴 패턴이 사용이 돼서, 네, 인스턴스가 하나만 생성이 되죠. 여러분 C++ 공부하셨거나 다른 언어 공부하셨으면은 이제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게임 전체적으로 디렉터 인스턴스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싱글턴 패턴이 사용이 되고요. 이 디렉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씬들 간의 전원을 담당하고, 또 현재 활성화된 씬이 어떤 씬인지도 파악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코코프2DX가 이제 오픈GL 기반이잖아요. 이 오픈GL ES를 초기화하는 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는 이제 씬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제 레이어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눈에 볼 수 있는, 화면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CC 노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에 표시되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의 가장 최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레이어도 이 CC 노드의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화면에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터치 이벤트 처리. 예, 터치 이벤트 처리.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이제 2.x 때 버전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3.x 때의 코코프2DX 3.x 때 들어가면서 이 터치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강의 후반부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도 지금 2.x 때에서 터치 이벤트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3.x를 쓰는데도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이제 메뉴 씬으로 따지면 이제 메뉴 씬이 되겠죠. 이 메뉴 씬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한 화면이지만, 이 화면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장 아래 백그라운드, 구름이나 산,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지금은 정지화면이라 움직이지 않지만 뭐 보통 이게 그냥 메뉴씬도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실제 작동하는 이 메뉴 하나하나 메뉴에 해당하는 메뉴 레이어가, 그래서 이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가 모여서 하나의 씬이 된다. 그리고 이 각각의 레이어가 터치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구체화된 그런 네, 개념이 되겠는데요. 스프라이트는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2D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2D 이미지인데 여러분이 이동, 회전, 크기 변환, 애니메이션 등의 그런 여러가지 게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이 2D 이미지에 이런 게 가능한 그런 2D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도 코코프2DX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2D 게임의 그런 다른 게임 엔진의 그 스프라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코코프2DX에만 마찬가지예요.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인데 스프라이트가 자식을 가질 수 있죠. 이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그 부모를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이런 변환을 하면은 그 자식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네,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부모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 노가다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해주면 되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움직이는 액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 뭐 빨리 움직였다가 뭐 다시 되돌아오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게임에 있어서 그런 액션들을 스프라이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책에서 따로 장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좌표계인데요. 게임에 이제 2D 게임에 있어서 그 좌표계는 이제 X, Y 좌표만 쓰죠. 그래도 코코프2DX가 2D 게임 엔진이지만 오픈GL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2D, 3D 불문하고 게임에 어떤 좌표계가 쓰이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데카르트 좌표계가 왼손 기준에 왼손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 좌표계가 있어요. 네, 책에 보시면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픈젤과 이제 양대 산맥이 되는 그런 이제 네, 그런 네, 게임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이렉트 3D가 있잖아요. 다이렉트 X 같은 경우는 그 왼손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코프2DX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GL은 이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차이점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Z축 방향이 달라요. 이게 왼손 좌표계는 화면으로 더 들어갈수록 Z축이 커지고요. Z 값이 커지고 오른손 좌표계는 그 화면 밖으로 나올수록 Z 값이 커지게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코코프2D는 2D니까 예,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는 오픈GL 좌표계와 그 좌표계를 같이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좌표계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앵커 포인트는 어떤 상대적인 값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노멀라이즈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0부터 1 사이에 그런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값이고요. 이 어떤 객체의 위치 속성과 이 앵커 포인트를 조합을 해서 객체의 화면 어느 곳에 그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지션 위치 값이 같다고 해도 앵커 포인트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객체가 화면에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회전할 때 기준이 되죠. 회전할 때 이 앵커 포인트가 0,0이면 회전을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 원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돌게 되겠고요. 회전을 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가 0, 이 앵커 포인트 가운데 0.5, 0.5라면은 이제 회전을 해도 그렇게 이 중심으로 이 원 자체가 회전을 하는 그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부모와 자식 객체 이제 네, 부모 객체가 여기 있고 자식 객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자식 객체가 어디에 붙는지 그런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좌표계 변환인데요. 좌표계 같은 뭐 몇 가지 좌표계 변환, 이게 사실 저희가 손으로 계산을 해서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코코스토디엑스에서 이런 네, API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convert to node space 같은 경우는 해당 노드의 좌표값을 다른 특정 노드 기준의 좌표값으로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타일 기반 게임 같이 커다란 맵을 갖는 게임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오픈GL 터치 좌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픈GL 터치 좌표가 되겠죠. 아무 설정이 없다면 이거를 맵 좌표 기준으로 임의로 저희가 정한 그 임의의 맵 좌표로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convert to world space 같은 경우는 부모 노드 기준의 상대적인 좌표값을 절대적인 화면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AR이 붙은 건 이제 앵커 포인트란 얘기예요. 이 앵커 포인트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마찬가지로 월드 노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제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번 장에서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CC 레이어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해상도 때문에 저희가 800에 600 해상도가 지금 화면 녹화하기에 적정한 해상도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화면이 글씨가 작아져서요. 저희가 800, 600에 하냐고 약간 잘리는 거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드를 보시면은요. 예, 책에는 이제 한글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 생성하고 두 번째 레이어 생성하고 여기가 세 번째 레이어 생성하죠. 예,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주석은 책을 보시면 돼요. 여기 네, 여기 색깔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빨강색에서 그 마젠타 자홍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고 불투명도는 100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고요. 불투명도는 50%, 예. 255가 100%, 이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127이 50%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불투명도가 50%이기 때문에 뒤에 먼저 그려진 더 뒷부분에 있는 레이어가 비쳐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어를 만드는데요. 네. 이건 뭐 사실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컬러 처리나 이제 뭐 네, 알파 처리 같은 거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데 이건 자세히 지금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무튼 레이어 3개를 그려서 서로 레이어 3개 겹쳐지고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서 이제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레이어가 서로 겹쳐져서 하나의 씬이나 이런 게임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빌드가 되면은 지금 요 각각의 지금 레이어인데요. 네, 지금 다른 레이어에 겹친 레이어도 지금 보이는 거를 알 수 있고 각각의 레이어가 다 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예제는 아까
저희가 예제로 살펴보기로 했던 그 앵커 포인트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앵커 포인터와 이제 부모와 자식 객체, 부모와 자식 객체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지금 부모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는데요. 부모 객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화면 좌표죠. 100,100. 그러니까 저희 아까 좌표계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픈GL 좌표계고 좌하단이 0,0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00, 위쪽으로 100만큼 간 위치에 부모 객체가 찍히게 되고요. 자식 객체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0,0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코코스토디X 다뤄보신 분들은 뭐 타 게임 엔진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익숙하시겠지만 0,0으로 해서 이 자식 객체를 위에서 생성한 부모 객체의 자식으로 추가하죠. 이렇게 되면 이 포지션이 0,0이라고 해서 그 화면에 0,0, 그러니까 좌하단에 찍히는 게 아니고 부모 객체 기준으로 이제 부모 객체 같은 경우 앵커 포인트가 0,0이죠. 그러니까 부모 객체의 좌하단에 찍히게 됩니다. 이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화면을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빌드를 하고요. 이렇게 지금 지금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황색 원이 부모가 되고요. 지금 여기가 100,100쯤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화면이 480320이니까 맞는 것 같죠? 100,100. 여기가 0,0이고요. 절대좌표 화면. 그리고 이 하늘색, 푸른빛이 도는 푸른빛이 도는 원이 자식 객체인데 저희가 포지션을 0,0으로 했어요. 아까 분명히.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좀 느리죠. 지금 자식 객체 생성해서 포지션을 0,0으로 했는데도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고 부모 객체의 0,0에 해당하는 것에 찍히죠. 그리고 앵커 포인트가 0,0이기 때문에 부모 객체의 가운데가 아니고 부모 객체의 좌하단, 그리고 자식 객체는 앵커 포인트가 0,5, 0.5 여기 한 가운데죠. 그래서 이 한 가운데가 부모 객체의 좌하단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